좋은 정보와 무엇보다도 좋은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한 영상에서 우리는 아트를 하는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아트란 무엇인가요? 아티스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전에 뷰티란 무엇인가요? 미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에 관한 의구심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평범한 제겐 모호하고 미적지근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직 명쾌한 해답을 찾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어떤 해답을 듣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이게 제겐 지향해야 할 지금 최선의 사고방식이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군. 상우군이 참 질문을 나 같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미를, 소위 말하는 예술과 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이빨이 없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세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줘요. 나 같은 사람한테 아저씨, 아트가 뭡니까? 도대체 아트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심플하게. 저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단지 아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술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의 시대적 변화에 맞이해서 탄생된 단어일 뿐이에요. 아트의 원천, 아트의 조상은 기술입니다. 테크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테크네가 아트가 된 거예요. 그냥 현실만 보자고요. 그러한 테크니션들의 시대가 갖가지 혁명을 거쳐오면서 오늘날 아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아트가 상우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지는 그 당사자들을 당사자가 부르면 되겠어요? 아니면 대중이 불러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중이 아트라고 칭호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대중은 전혀 모르겠는데 작가 스스로가 자기는 아트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오만방자함이 넘쳐나는 시대. 오늘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망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뭐 자기가 페인터건 스크랩처건 디자이너건 간에 그냥 기술자일 뿐이고 페인터일 뿐이고 조각가일 뿐이고 건축업자일 뿐인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나는 아키텍처 디자인 아티스트야 무슨 페인터 아티스트야 그냥 본인이 붙여 본인이 그건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서 자기 스스로 아티스트라고 칭호를 갖다 붙이는 이런 오만방자함이 생겼냐 그러면 원래 테크네나 뮤직회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유층들의 기득권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18세기를 거쳐서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쳐서 대중화되었을 때 이들이 대중 속에 들어와서 평민들과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대중들에게 인지를 받는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수세기 동안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이놈 그 테크니션들이나 뮤지캐들은 일방적으로 부유층들의 기득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지원받고 생존해왔거든.
그것들이 18세기 이후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얼른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대중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대중들과 함께 속했던 사람들은 이 아티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카르텔만을 형성해가지고 배척해 나왔다고요. 그러니 상우군이 지금 생각하는 예술이란 뭘까는 우리 같은 평민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진 사람들, 부유층들이 상상할 수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그 고민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들만의 문화고 그들만의 카르텔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상우군이 살아온 가운데 예술이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상우군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득권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술들을 발휘할까만 가르쳐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아트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테크닉을 확보하고 기능을 익힐까를 고민을 하세요. 내가 아티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군이 그런 테크닉을 많이 습득하고 발휘하고 대중들에게 어필했을 때 대중들이 상군을 향해서 당신은 아티스트야 하면 그 칭호를 사용해도 되는 마땅한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데 상욱은 혼자서 같은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나는 아티스트고 어떤 학교 나와서 무슨 과정을 거쳤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고대 시대 때 그 기득권들 부유층들한테 자기 작품 팔아먹고 그 사람들이 돈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에 나오지 못하고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저씨한테 미는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 그러면 이 또한 아트와 마찬가지로 뷰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오만함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것도 대중이 이용하는 단어예요. 아트와 뷰티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사용해도 되는 단어인가를 먼저 고민하세요. 이런 단어는 대중이 사용하는 단어지 작가 스스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중에게 그러한 단어를 부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가진 기득권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어필할까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아트라든가 뷰티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나는 그런 전문가야, 테크니션이야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뻥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단어 함부로 쓰는 작가들 주변에 있으면은 아예 만나지 마세요. 그 머리에 똥만 찬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상우군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기술을 내가 습득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대중들로부터 아티스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한두 가지 갖고 있는 기술보다는 내가 5, 6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좀 더 많은 표현들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한 대중들이 원하는 즉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속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트는 기술의 최상위 대중들이 부여해주는 칭호다. 아름다운 것은 내가 발휘한 기술들을 대중이 평가하는 하나의 최고의 칭호의 수식어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스스로 예술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든가 미를 추구한다든가 대중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아트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으로 인식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전 테크네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문화를 주도하는 이런 리더자들은, 예술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기술을 발휘해왔던 사람이에요. 도시를 만든다든가 벽화에 기록을 남긴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테크네들이 해왔어요. 궁중이나 갑부집들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 연회장에서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이런 공연을 한다든가 오페라를 한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뮤지케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이 두 종류의 집합자들이 너무 많은 소수의 이 기득권들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경합이 벌어지는 거고, 그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 최고봉인 아티스트냐 그냥 단순한 기술자냐라고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알겠죠? 그런 계급화 사회에서, 여기가 무슨 인도도 아니고, 그죠? 그런 계급화에 의해서 발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그걸 언급한다. 무슨 아티스트냐 아니냐,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시대에 더 현실감이 없는, 그건 고대에 가 있는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 상옥은 못 먹고 살아요. 지금은 그러한 기성세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예술이네, 뷰티네, 이러한 단어에 얽매여서 그 속에서 헤엄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어떻게 해서 기어 올라가든 그런 고민하면 여러분들한테 발전 전혀 없습니다. 그럼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컴퓨터 디자인을 하든 여러분들은 테크네예요.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룬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영상을 찍는다든가 여러분들은 뮤지케들이에요. 인류는 태생부터 뮤지케와 테크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아트라고 하는 말, 뷰티라고 하는 말, 그 카르텔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와서 대중을 찾아보세요. 대중이 아파하면 아파하는 작품을 만드세요. 대중이 즐거워하게끔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즐거운 그런 작품을 만드세요. 대중이 원하는 작품, 대중이 스며들 수 있는 작품, 대중 누구나 한 점씩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보세요. 일부 소수의 갤러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들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따위 그림 하나 배워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시대가 바뀌었네? 난 뭐 먹고 살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욱군이 제 영상을 쭉 지켜보면 왜 예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달라야만 하는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지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러한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사고의 크기가 일반인들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커요. 그래야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러한 교육 체계 속에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예술가 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시각이 일반인과 달라야만 해요.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나 사물이나 들여다봤을 때 그거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허투루 흘려보내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거꾸로 예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사고에 빠져서 자기 것만 중시하고 자기 테두리만을 위해서, 자기의 권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 한 우물 안에서만 키워지는 인조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수준이 훨씬 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반인들보다 좀 더 많은 세상을 들여다봐야 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만 내가 똑같은 일반인들과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좀 더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인들이 한두 개 나온다면 예술가들은 5개, 6개, 1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죠. 일반인과 똑같으면 그건 뭐가 예술가입니까? 일반인들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표현하면 일반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일반인들이 호응할 수 없는 주제를 던져놓고 자기가 혼자 주장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전 바라지 않아요. 철저히 대중들과 녹아들어서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대중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술들을 좀 더 의롭고 정의롭게 사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저는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돈 많고 기득권들, 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 기술을 발휘할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살아온 것처럼 피렌체 같은데 뭐 이런데 일정한 어떤 부유층이 자본을 대고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유지해오고 그런 가운데 탄생한 단어들에 고민한다? 이거는 정말 현실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키워내면 우리나라 예술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와 자료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일반인들이 왜 예술에 관심 없어요? 한국에서 남의 것 카피한 것 뻔히 알거든. 아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훨씬 희한한 것들, 많은 예술들,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저거 그림 그리면 벌써 세계사, 옛날에는 정보와 자료라는 게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 보는 거잖아. 신기하고 그 대단하다고 했다고. 그 지금은 전 세계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으면 세계하고 비교를 하잖아. 비교 대상이 동네에서 비교하던 거, 한국에서 비교하던 거,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 비교하는 게, 이게 비교의 폭이 감정의 폭만큼 더 넓어지지. 그러니까 대중의 실망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실망한 거, 한국에서 실망한 거 하고 지금처럼 세계와 비교해가지고 실망하는 그 괴리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조심해서 자기의 근본을 표출하고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난 과거의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기득권들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건 대중들이 안 쳐다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술과 아트는 대중들이 붙여주는 최고의 칭호다. 작가 네가 오만방자하게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거나 부여하지 말아라. 그건 대중이
예술가에게, 기술자에게, 뮤지케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글쎄 저는 어떤 삶의 계기야, 터닝 포인트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단순히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현실에 비추어 사용이 되어 올까, 미래에 반영이 될까를 고민해 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내가 살아온 가운데 커다랗게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큰 영향이랄까, 경험이랄까, 이런 게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최연소 독립감독으로 시작해서 80년도에 영화 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영화판에 떠돌다가 MBC를 통해가지고 SBS 개국을 함께했고, 방송, 광고, 영화 쪽에 17년을 17년을 생활을 해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에디에스 사업에도 참여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세계관,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지금 영향을 줬다기는 뭐하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말해주는데 좀 더 그 누구보다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 직함이 현재는 이제 페이퍼크래프트 엔지니어인데, 종이 모형 만든 디자인하는 것부터 종이와 관련한 각종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도 왜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2달, 3달이 필요하고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점차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고, 현재 상업화되거나 또 새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그러한 방송에 대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책도 쓸 게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엔 내가 뿌렸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거지만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작권에 저촉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고 보여드리는 것은 모든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이제 순조롭게 기록으로 영상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작업하면서 계속 이런 저를 주시해주고 관심을 갖는 분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상훈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해왔고, 한국 사회를 비판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어떻게 저렇게 대학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되느냐. 전 자격이 돼요. 여러분들처럼 졸업장만 없다 뿐이지 한국에서는 거의 16개 대학을 16년 동안 드나들었고 외국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한 30개 이상을 상당히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방송이나 영화 광고를 하다 보면 제 직업이 섭외였거든요. 그 해당 분야의 촬영 장소를 마련하고 촬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일반인들이 거의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교류도 훨씬 많고 그러면서 그 속에 대학의 시스템이라든가 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내가 배우들에게 컨트롤 해주고 그러한 그 연기력을 끌어내고 또 그러한 장소에서 학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무슨 뭐 공문서 보내고 뭐 촬영할게요 그러고 그 장소 가서 촬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스카이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학은 다 가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연대, 고대, 뭐 이대, 서울대 캠퍼스 여러분들보다 제가 구석구석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학교 행정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장소만 찾아다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교류도 많았고 해서 대학의 생리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오히려 학생 여러분들보다 학교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제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간에 어떤 댓글 보니까 대학이나 나오시고 그런 말 하시죠 그러는데 대학 한두 개 나온 너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니까 비교하지 마. 그래서 상무군이 저한테 던진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만족하지 못한 대답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철학과 미학을 적용하기 이전에 단지 현실적으로 그걸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대중이 던져준 단어인데 예술과 미학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기 전에는 오로지 우리 일반 국민들 대중들과는 상관없는 기득권들이 사용하던 단어인데 그게 현대에 와서 대중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술과 미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이 예술하는 사람한테 기술자한테 당신이 아트와 예술과 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오만방자해도 그런 오만방자가 없죠. 아주 건방에 최상급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TV나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뭐 예술의 정의, 뭐 미학 나와가지고 옛날 르네상스 시대 때나 고대 때, 로코코 시대 때 뭐 미술작품 설명하면서 예술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면 그냥 돌려요. 그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 대중들에게 전해줄 필요도 없는 공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호 같은 시대에는 좀 더 대중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대중들의 생각, 대중들의 갖고 있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거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왔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를 갈 때 나의 기술이 어떻게 발현될까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훨씬 생산적이에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상호군이 당신은 예술가요. 당신의 작품을 보면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상호군. 그리고 댓글 달아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관심과 그런 오바스러운 글들은 오히려 아저씨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항상 응원하는 것 그것만 잊지 마시고 또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